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려하게 이어져온 자산시장의 파티는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하며 여러분께 긴급한 경고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주가 상승과 코인 대박 행진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아니라 축제 직전에 마지막 불꽃놀이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의 달콤한 조언이나 뉴스를 맹신하지 마시고 대신 전 세계 부의 흐름을 결정하는 진짜 부자들의 지갑이 어디로 향하는지 냉정하게 지켜보십시오.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끄는 버크셔에서 웨이가 현재 보유한 현금 규모는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아무런 주식도 사지 않고 현금으로만 쥐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버핏은 그토록 사랑하던 애플 주식과 은행 주식들을 대거 매각하며 현재 시장에서는 도무지 살 물건이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엔비디아의 수장까지 2024년 말부터 자신들의 회사 주식을 무서운 속도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사태 이후 이토록 경영진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으며 이는 내부자들이 느끼는 고점 신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사장님들이 던진 그 엄청난 물량들을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며 빚까지 내서 들어온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고점에서 받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려는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지금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고점인지,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진실을 알면서도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 추악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순간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서부터 부러지기 시작할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분석하여 대비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하실 30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키고 위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거품의 진짜 모습에 대해 많은 분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예로 들며 기술적 실체가 분명하다고 반박하시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분명 혁신적인 기술이고 관련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돈을 쓰는 시점과 버는 시점의 괴리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농사에 비유하자면 현재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 수백조 원의 비료와 장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거두는 막대한 매출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나무를 심기 위해 지불하는 비료값일 뿐 아직 실제 사과가 열려 수익이 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이 비싼 나무에서 사과가 언제 열릴 것이냐는 문제인데 현재의 수익은 쏟아부은 투자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무를 심는데 100억 원을 썼는데 정작 사과를 팔아서 번 돈은 1억 원도 안 되는 불균형한 상황이 현재 인공지능 산업의 냉정한 현주소입니다. 월가의 냉철한 분석가들은 이 막대한 투자가 본전이라도 뽑으려면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비관적인 경고를 보냅니다. 이 상황이 왜 치명적인지 이해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닷컴 버블의 참혹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스코라는 기업은 인터넷 선을 깔아주는 필수 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현재의 엔비디아와 똑같은 위상을 누리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기업들이 더 이상 장비를 새로 사주지 않는 시점이 도달하자 시스코의 주가는 순식간에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다시 원금을 회복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며 이는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라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10년 뒤에나 열릴 사과 열매의 가치까지 모두 미리 계산해서 가격에 반영해 놓은 거대한 신기루와 같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100점을 맞을 것이라 확신하고 부모가 미리 거액의 용돈을 줘버린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2026년에 빅테크 기업 중 단 한 곳이라도 예상보다 수익이 저조하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발표 한마디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끊길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며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잔혹한 악순환이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악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마음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라며 더 사겠다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진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처참한 경제 폭락은 설마 망하겠어라는 안일한 믿음과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예고 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저가 매수세마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시장의 비명이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진짜 폭락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똑똑한 부자들은 이미 복잡한 계산을 끝내고 위험을 감지했으며 조용히 짐을 싸서 파티장을 빠져나가 현금을 확보하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직 정보가 느린 개인들만 인공지능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환상을 외치며 부자들이 던지고 나가는 비싼 주식을 떠안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의 폭락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우리 발밑에서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부채 폭탄입니다. 제가 2026년을 역사상 가장 위험한 해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속살이 이미 썩어 문드러져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에 가게 문을 닫고 있으며 서울 도심의 상가들조차 임대문의 전단지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위기가 체감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 억지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며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롤오버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국가가 허락한 위험한 카드 돌려막기에 불과하며 이 임시 방편은 이제 곧 유효기한이 만료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더 이상 이러한 꼼수가 통하지 않는 두 가지 거대한 폭탄이 우리 경제 전반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폭탄은 건설사들이 남의 돈을 빌려 야심차게 지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라는 거대한 빚더미입니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 건설사는 돈을 갚지 못하고 그들에게 거액을 빌려준 저축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은행의 문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인데 정부가 도입하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철저히 증명되지 않으면 단 한 푼의 돈도 빌릴 수 없게 되며 이는 더 이상 빚내서 빚 갚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이 설마 나라가 망하게 두겠어라며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라 믿지만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경제에는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이 존재하며 제방의 구멍이 작을 때는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지만 구멍이 커지면 댐 전체가 붕괴됩니다. 1909 1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전에도 정부와 언론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으나 결과는 참혹한 자산가치 폭락이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방심을 틈타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을 파괴하며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이번 위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이유는 기업이 아닌 온 국민이 주식과 코인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가 단 1%만 오르거나 자산 가격이 10%만 하락해도 은행에서는 가차없이 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 전화가 걸려올 것입니다. 증권사나 은행이 강제로 여러분의 주식을 팔아치우거나 집을 경매로 넘기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 재산이 증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차가운 현실이며 우리가 설마하며 외면했던 공포 영화보다 더 잔혹한 경제적 사륙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6년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이 거대한 경제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될 것입니까? 제가 분석한 세 가지 치명적인 시나리오 중 첫 번째는 바로 미국 국채 금리의 폭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작 현상입니다. 미국 정부도 빚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데 채권이 흔해지면 이자를 더 줘야만 팔리게 됩니다.
만약 By utilizing 안전자산인 this 미국의 이자가 powerful 급격히 financial 높아지면 tool, 전 we 세계의 can 모든 돈은 attract and gather 이자를 쫓아 resources 블랙홀처럼 scattered across 미국 the 시장으로 globe.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는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치솟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빚쟁이 국민들이 쓰러지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외통수에 걸립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수년간 전 세계 투자 자금의 젖줄 역할을 했던 일본의 저금리 자금인 엔캐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 과정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자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공짜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는 우리도 이자를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유례없는 대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그동안 사두었던 비싼 주식과 코인을 시장에 급하게 내다 팔아야 하는 강제 매도 상황에 직면합니다. 작년 8월에 일본이 금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을 때 전 세계 증시가 하루 만에 폭락했던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재앙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동이나 대만 등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그로 인해 미친 듯이 치솟는 국제 유가의 폭등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기름값이 다시 폭등하여 잠잠해지던 물가를 자극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라는 희망의 끈을 완전히 잘라버릴 것입니다. 금리 인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좀비 기업들과 영끌족들은 퇴로가 차단된 채 추풍낙엽처럼 무더기로 쓰러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악재 중 단 하나만 터지더라도 전 세계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30% 이상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악재가 동시에 터져 나올 수 있는 최악의 태풍 전야라는 점입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경제 성장률 수치나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돈의 양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도꼭지에서 팔팔 쏟아지던 유동성의 공급은 이미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잠기고 있으며 이는 자산 가격 하락의 절대적인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으셨다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하시겠지만 위기를 직시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찾아올 거대한 부의 재편 기회로 보고 설레고 있습니다. 4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규모 자산 할인 판매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준비된 자에게만 이 위기는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단계 생존 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여러분의 몸집을 가볍게 하기 위해 부채의 꼬리를 과감하게 자르는 디레버리징, 즉 빅 다이어트를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고 있거나 본전 근처에 있는 자산이 있다면 미련 없이 매도하여 고금리 부채부터 최우선으로 상환하십시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처럼 시장 금리에 따라 이자가 무섭게 변하는 나쁜 빚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진짜 폭락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하락한 주가가 아니라 매달 돌아오는 이자와 원금 상환, 독촉 정화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몸을 최대한 가볍게 유지해야만이자 내일 돈이 막혀서 여러분의 소중한 아파트나 주식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기는 비극을 면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의 상당 부분을 반드시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여 섞어두는 전략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라는 말은 주식시장이 뜨겁게 타오를 때나 통용되는 달콤한 유혹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자산 가격이 수직으로 하락하는 처참한 폭락장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시장의 모든 규칙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돈만 들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돈인 원화의 가치는 시장에서 순식간에 똥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반드시 미국 달러나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통장에 예치해 두시길 권고합니다. 위기가 실제로 터지면 달러 가치는 미친 듯이 솟구치며 여러분의 전체 재산이 깎여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에어백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때 가치가 높아진 달러를 비싸게 팔아서 반토막이 난 삼성전자의 주식이나 강남의 아파트를 저가해 줍는 것이 부자들의 변하지 않는 필승 공식입니다. 3단계는 눈앞의 작은 반등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인내심을 사고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주가가 고점 대비 10%만 떨어져도 싸다고 판단하여 급하게 뛰어들지만 진짜 위기가 오면 반토막 이상이 납니다. 워런 버핏이 왜 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지 그 거인의 침묵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새기십시오. 그는 시장이 무릎에 왔을 때가 아니라 발바닥 밑바닥까지 내려와 비명이 가득할 때까지 사냥꾼처럼 숨을 죽이고 기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 위기는 금방 회복되지 않고 예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럽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뉴스에서 이제 주식시장은 완전히 끝났다는 절망적인 곡소리가 도배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나 비관적이고 가혹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무책임한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위로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조회수를 올리는 파렴치한 유튜버가 되는 것을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에 남겨진 접시를 닦으며 설거지하는 마지막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매번 반복되지만 그 결과는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극명하게 갈리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잔혹한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1997년과 2008년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길거리로 나앉았지만 누군가는 그 피눈물이 나는 위기를 기회 삼아 거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운명을 가른 단 하나의 차이는 남들이 광기에 사로잡혀 환호할 때 차갑게 의심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는가 하는 통찰의 유무였습니다. 2026년 1월인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골든 타임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훗날 성지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가혹한 조언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고 막연한 희망이 아닌 냉정한 계산을 통해 불필요한 욕심과 위험한 부채를 걷어내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역사적인 대폭락의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결국 가장 강한 자이며 그 생존의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다가올 거대한 경제 위기에서 함께 살아남으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인생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의 추악한 이면과 진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충실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파티는 끝났으며 이제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내려와 어두운 밤을 버텨낼 램프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해가 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부의 제국을 건설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진실의 목소리를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오는 폭풍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용기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으며 오직 스스로의 통찰과 결단만이 이 잔혹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골든타임의 모래시계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한 알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냉정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고독하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 고독의 끝에는 달콤한 승리의 열매가 기다립니다. 부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부채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제가 드린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결국 단순함에 있으며 몸을 가볍게 하고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모든 위기의 해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다시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진입 시점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비하며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 다음 세대의 부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과 흔들리지 않는 자산 성장을 기원하며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곳. 이곳은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경제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